TV 켜놓아야 잠이 와요. 이런 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밤에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잠이 안 와서 TV를 켜놓고 주무신다고요. 어떤 분들은 TV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드신다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좋은 습관일까요? 오늘은 잠자리에서의 TV 시청이 우리 수면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이 습관을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의 꿀잠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잠드는지 그 메커니즘부터 알아볼까요? 잠은 그냥 눈을 감는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정교한 생체 시계가 있어서 하루 24시간 주기로 작동합니다. 이걸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르죠. 해가 뜨면 우리 몸은 낮이라고 인식하고 해가 지면 밤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 인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빛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눈에는 특별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이 물체를 보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 안에는 광감수성 신경절 세포라는 특수한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빛의 밝기와 색깔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생체 시계로 보내죠. 지금 밝아요. 또는 지금 어두워요. 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뇌는 이 신호를 받아서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잠 호르몬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뇌의 송과선이라는 부위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저녁 9시쯤부터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해서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절정에 달하죠.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고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고 뇌파가 느려집니다. 몸 전체가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빛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어떤 종류의 빛에 가장 민감할까요? 바로 청색광입니다. 청색광은 파란빛 계열의 짧은 파장을 가진 빛을 말합니다. 이 빛은 우리 눈의 광감수성 세포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지금 한낮이에요. 깨어 있어야 해요. 라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뇌는 즉시 멜라토닌 분비를 중단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TV에서 나오는 빛에는 청색광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정답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LED TV나 스마트폰 화면은 청색광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화면이 밝고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청색광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전 TV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뇌는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 몇 시야? 밤인데 왜 이렇게 밝아? 낮인가? 라고 착각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1년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잠자기 전 2시간 동안 청색광에 노출시켰고 다른 그룹은 따뜻한 색의 조명에 노출시켰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청색광에 노출된 그룹은 멜라토닌 분비가 약 2시간 정도 지연됐습니다. 2시간입니다. 보통 11시에 자야 하는 사람이 새벽 1시까지 잠들지 못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멜라토닌의 총 분비량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잠드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TV를 끄고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왜 잠이 안 오지? 피곤한데? 이렇게 뒤척이다가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이걸 인면지연이라고 합니다. 청색광 때문에 억제된 멜라토닌이 다시 분비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둘째,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겨우 잠들었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면은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렘 수면 같은 단계들이 밤새 반복되죠. 특히 중요한 건 깊은 수면 단계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세포를 수리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이 깊은 수면 단계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자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얕은 잠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충분히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느끼게 됩니다. 셋째, 뇌가 쉬지 못합니다. TV를 보면서 잠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비록 눈을 감고 있어도 귀는 계속 TV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청각 시스템은 자는 동안에도 작동하거든요. TV에서 나오는 대화 소리, 음악, 효과음들이 계속 뇌로 전달됩니다. 뇌는 이 소리들을 처리하느라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마치 컴퓨터를 끄지 않고 절전 모드로만 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완전히 꺼지지 않으니 진짜 휴식이 안 되는 거죠. 넷째,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집니다. 매일 밤 TV를 보면서 잠드는 습관이 계속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망가집니다. 오늘은 11시에 자고 내일은 1시에 자고 이렇게 잠드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면 낮에도 졸리고 밤에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이미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은 사람보다 적습니다. 여기에 TV 시청까지 더해지면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TV 소리가 있어야 외롭지 않고 잠이 오는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불안하실 수 있죠. 하지만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청색광을 내뿜지 않습니다. 소리만 있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편안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타이머 기능이 있는 라디오도 많아서 30분 후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백색 소음입니다. 빗소리, 파도 소리, 숲속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은 뇌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배경 소음을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백색 소음 기계를 활용하면 됩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화면을 엎어놓거나 멀리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대안은 오디오북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읽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알고 있는 책이나 지루한 내용의 책이 좋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한 내용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숙면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자기 최소 30분 전에는 TV를 끄세요. 이상적으로는 1시간 전이 좋지만 30분만이라도 지켜보세요. 그 시간 동안 뇌가 밤 모드로 전환될 준비를 합니다.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기 시작하죠. 둘째, 조명을 점진적으로 낮추세요. 저녁이 되면 집안의 밝은 조명을 끄고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만 켜세요. 특히 따뜻한 색의 조명이 좋습니다. 주황빛이나 노란빛 조명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얀 형광등은 청색광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커튼을 쳐서 외부 불빛을 차단하고 전자기기의 대기 전원 표시 등도 가리세요. 작은 빛이라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수면 안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저녁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도 줄이세요. TV만큼이나 스마트폰도 청색광의 주범입니다. 오히려 TV보다 더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에 영향이 클 수 있죠. 만약 꼭 사용해야 한다면 야간 모드나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켜세요. 화면 밝기도 최대한 낮추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잠자리 의식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잠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밤 10시에 TV를 끕니다. 조명을 낮춥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책을 조금 읽습니다. 10시 30분에 침대에 눕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라고 학습합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시도한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다고 합니다. TV 없이 잠들려니 답답하고 시간도 안 가는 것 같고 잠도 잘 안 온다고 하죠. 하지만 2주쯤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TV 없이도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잠드는 시간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확실한 차이를 느낍니다. 예전보다 훨씬 깊이 자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요. 낮에 덜 졸려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세포를 수리하고 근육을 만들고 뼈를 강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데 양질의 수면은 이를 보완해 줍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뇌가 하루 동안의 기억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지웁니다. 치매 예방에도 양질의 수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면역력도 수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깊은 수면 중에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생산하고 활성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 좋은 수면 습관이 이를 보호해 줍니다. 심혈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이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나쁘면 밤새 혈압이 높게 유지되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장기적으로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죠.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잘 자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정상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울감, 불안감이 증가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양질의 수면이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해볼까요? TV 켜놓아야 잠이 온다는 말 사실은 착각입니다. TV의 청색광은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눈은 감고 있어도 뇌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진짜 숙면을 원한다면 잠자기 30분 전에 TV를 끄세요. 조명을 낮추고 침실을 어둡게 만드세요. 라디오나 백색 소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수면은 여러분의 건강 전체를 바꿉니다. 면역력, 기억력, 심혈관 건강, 정신 건강, 모든 것이 수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보세요. TV를 30분 일찍 끄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참고 견뎌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감사해야 할 겁니다. 눈을 감으면 뇌도 쉴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도록 오늘 밤 여러분의 숙면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